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21세기 동아시아에 관한 주제로 토론 중인데 중국인 교수와 한 유학생의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 중인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4학년에 진학하며 중국의 베이징 대학으로 교환학생 신분으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항상 국제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가 저에게는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도 베이징 대학에서 인기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신청해서 듣게 되었고 첫 강의부터 너무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21세기의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와 그 이유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 주제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상상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저는 조금 더 생각이 났던 게 항상 주요 외신 언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뉴스로 나오는 것 뿐이다 보니 한국보다는 북한이 저의 머릿속을 더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유명세를 타고 갑자기 급부상해서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지리적으로 거대한 땅을 가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드라마하고 영화 때문에 조금 더 유명해진 딱 그 정도 인식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았기에 제가 발표하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발표 주제는 중국으로 정하고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고 조금 더 참고 할 내용이 있으면 덧붙이려고 했어요. 사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이며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이니 동아시아를 토론하는데 빠질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자료도 워낙 많았고 준비하기도 쉬웠으며 그리고 중국의 대학 강의실이니 솔직히 학점을 잘 받으려면 중국을 치켜 세우는 그런 시나리오로 준비를 해야 학점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고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붐비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며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뒤이어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정치 외교 분야에서 나름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고 은퇴 후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러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과 팩트로 말하시는 분이라서 학생들을 자극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분이에요. 오늘도 교수님은 첫 발표자가 준비한 내용을 유심히 들으시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이 이어지는 순간마다 발표하는 학생들은 긴장을 많이 한 채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하나 둘 이어지며 강의장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시점에 교수님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사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 중국인 교수님이니 중국은 황하 문명부터 시작해서 지구촌 세계 곳곳에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고 부국강대한 나라이라며 칭찬을 하며 앞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을 넘어서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올 것이라며 조금은 민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귀에는 중국이 최고다라는 말로 들렸고 솔직히 강의장에서 중국인 학생을 제외한 다른 나라 유학생들의 표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흥미롭기도 하지만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은 중국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나라라고 표현하셨고 예로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며 논란되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기술 성장도 미약하지만 국가의 영향력도 중국보다는 한참 아래라고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의 이야기가 조금 임팩트가 강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와 비슷했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강단 위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거짓말을 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준비한 주제의 내용이 한국이 아니고 중국을 선택을 한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발표 주제도 교수님이 발표한 주제와 별 다른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말에 조금은 힘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웅성이다가 교수님의 논문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어떤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교수님의 발언에 한마디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며 자신을 한국에서 왔는 유학생이라며 소개를 하고 교수님의 발언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조금은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은 분위기가 냉랭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감히 교수님의 발언에 반기를 드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는 느낌을 받았고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레 한국인 유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승연의 목소리는 크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한 번에 받고 있었습니다. 승연은 한국의 기술력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기술력이 낮다고 했는데 승연은 반대 입장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력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기술이며 오히려 중국에서 해커를 통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빼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경제적 위치는 정말 수준 높으며 군사 안보의 성과도 한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독창적인 국가로 성장했는 나라인지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한국은 너무나 다른 이미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을 자세히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승연이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몰랐던 내용이라서 흥미롭기도 했고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부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브라운관 안에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에서는 승연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연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정하며 틀렸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수님의 말을 들으니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을 그냥 발언하셔서 저는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승연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의 압박에 그만둘지 아니면 계속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지키며 당당하게 이야기할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샤오룽이라는 중국인 학생이 끼어들었고 이번 강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샤오룽은 동아시아의 중심은 항상 중국이라고 의견을 말했고 한국의 경제 성장은 결국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문화적 영향을 받아 성장했다고 정부 행정부서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교수님의 의견과 동일했기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중국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총성 없이 불꽃 튀기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모두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대세를 따르지 않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승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얘기하려는 표정이었고 다시 그의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긴 했지만 정말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그의 발언을 제지하며 강혜중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며 더 이상 승연의 의견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의 분위기는 싸해지며 조용해졌습니다. 승연은 하는 수 없이 자리에 앉았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차올라온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승연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서 교수님에게 발언권을 달라 하였고 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교수님은 승연에게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승연은 한국의 기술력은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는다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며 여기 강의실에서 쓰는 기기들도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지금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삼성을 쓰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자 강의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거 보라고. 이래도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 등 IT 기술력이 아직도 낮다고 생각하냐며, 만약 중국의 제품이 더 뛰어나고 좋았으면 여기는 중국인데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쓰지도 않는다며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반도체 기술력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니 해커를 통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빼가려고 매년 그런다며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높으면 굳이 왜 한국의 기술력을 빼가려고 해커를 통해서 자꾸 해킹을 하겠냐며 말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연의 말이 일리가 있고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발언 중에서 중국이 한국의 속국이라고 하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예로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며 사대주의를 행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유학생 승연은 그 시절은 비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항상 침략을 당하고 피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항상 나라를 지켜왔다고, 면적이 50배가 넘는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해도 수없이 방어해내며 명맥을 지켜온 나라가 과연 몇 개국이나 되겠냐며 한국 역사의 대단함을 알렸고, 중국은 항상 침략을 해왔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팩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한국 전쟁 당시에도 중국은 한국을 무자비하게 침략했다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끝까지 영토를 지키며 목숨 걸고 싸웠다고, 절대 한국을 만만한 나라로 보며 무시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어요. 이제는 강의실 분위기가 점점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도 무시하지 말라며, 비록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탱크 한 대 없던 나라에서 지금은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고 전투기뿐 아니라 탱크도 수출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방산업체의 납기를 빨리 받으려고 서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한국의 국방력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정말 강대국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한국은 하고 있는 중이라며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만들어낸 미사일 방어체계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어트 등 2중 3중으로 방어체계를 하고 있고 영토를 전부 다 막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 샤오룽은 갑자기 일어서서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기술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중국은 항공모함을 운영한다며 한국은 없지 않냐고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병력 숫자가 더 높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승연은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오랜 동맹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한국에는 미군 부대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해군과 미국의 항모와 훈련을 한다며 굳건한 동맹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국의 항모에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전은 병력수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화 무기로 전쟁을 치룬다며 병력수에 강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쓰는 노트북도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연을 불러서 조금 더 자세히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승연에게 찾아가서 아까 강의 시간에 너무 잘 들었다고, 나도 동아시아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중국이 단연 최고라 생각했는데 너의 발언을 듣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조금 더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승연의 저의 말을 흔쾌히 승낙을 했고 학교 안에 있는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니 옆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승연의 자리로 학생들이 몰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중국인 학생 샤오룽의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국보다 한국에 관심이 쏠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른 짐을 챙겨서 강의장을 나갔습니다. 승현과 저와 다른 학생들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중국으로 유학 온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그의 말에 저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승현도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다니 무슨 생각인지 궁금했어요. 한국인 학생 승현은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국의 유명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나중에는 꼭 한국에서 외교부에 취업을 해서 나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중국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외교에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으로 유학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궁금했어요. 왜 굳이 중국을 택했냐고 미국에 유학을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이미 미국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있고 동맹국이라서 조금 덜한데 중국을 모르고 세계의 무대에서 외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를 하려면 각 나라의 사정을 두루두루 알아야 하는데 그 나라들마다 미국처럼 중국이 각 나라의 깊숙이까지 보이지 않게 존재하기에 그래서 중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나라에서 입장을 알아야 유연하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서 이런 이유들로 중국으로 유학을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의 시간에 도가 지나치는 발언을 들어서 본인도 모르게 욱하는 심정의 얘기를 했다며 어떻게 자신의 모국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냐고 학생들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정말로 원조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100년도 걸리지 않아서 눈부시게 성장을 했는 국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상대로 경쟁을 하며 지금까지 성장한 나라이고 이런 민족은 지구촌에서 한국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살고 있는 영국보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빨리 성장한 나라이기도 하고 국방력도 저는 단순 미군의 의지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독자적으로 이만큼 발전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폴란드로 수출한다고 들었는데 가까운 유럽에도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있는데 굳이 한국의 전투기를 수입하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이유이며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한국전쟁 당시 폐허로 변해버린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된 것이 너무 놀라웠고 승현은 또 다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석유인데요. 사실 한국은 다들 알다시피 석유 한 방울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이라고 말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다시 수출하는 나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 이것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고 했습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도 사실 정제하는 기술까지 가진 나라는 잘 없기 때문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나라가 한국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과 핸드폰을 가리키며 대부분 한국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성능 좋고 편리해서 쓴 것이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한 적은 없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이 이런 작은 디테일도 완벽한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승현은 덧붙여 말하길. 한국의 위대함을 말하고 설명하려면 일주일은 시간을 비워내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일주일은 무슨 한 달을 들어도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유학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 오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한국의 위대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승현의 말을 들으니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방학에는 꼭 한국을 방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감동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강의 시간부터는 교수님이 말하는 중국 위주의 강의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검색을 해서 조금만 찾아보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과장된 내용과 없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저의 유학이 다시 한번 좋은 경험을 하는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얼른 올리비아가 중국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을 방문해서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